안녕하세요. 나니아랩스입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터 기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호에서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데이터를 더 자세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정보를 나타내는 실체로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이나 값의 모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값들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자체를 데이터화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특성을 추출하고 규격화하는데 아래 표처럼 나이, 키, 몸무게 같은 변수들을 선택해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현대 기업과 연구, 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분석이나 매출 분석, 소셜 관계 분석, 고객 성향, 선호도 분석 등을 통해 기업들은 통찰력을 얻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D 이미지 또는 3D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또는 생성 모델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정제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누락된 값이나 이상치 등을 해결하는 데이터 클리닝을 거치게 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게 혹은 모델에 맞는 쉬운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데이터들의 여러 변수들 중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특징 선택도 합니다. 또한 여러 날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단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개드린 각 단계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표에 따라 단계들을 축소하거나 변동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고전적인 테이블 데이터에 포커싱된 면이 있습니다. 추후에 배울 2D 이미지나 3D 데이터 등은 전처리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처리의 최종 목표는 어떤 데이터 형식이든 간에 데이터 모델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는 먼저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경향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델링에 적합한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보통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용어와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종류와 형태를 보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 형태로 표현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앞에서 다뤘던 데이터 전처리, 탐색적 데이터 등에 매우 적합한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없거나 잘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들로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표현됩니다. 정형 데이터가 예전에 많이 사용된 고전적인 머신러닝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비정형 데이터가 최근 딥러닝 문제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 한 개의 차원이 정형 데이터에 비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리소스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정형 데이터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지만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일부 구조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가 모두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데이터들도 규격에 맞게 전처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이 형태에 따라 구분짓는 것이 훨씬 편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데이터 형태에 따라 모델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1D 데이터는 한 차원으로 구성된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제일 익숙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언어나 음성 또는 시간에 따른 흐름을 가진 시퀀스 데이터들도 모두 1D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D 데이터입니다. 2D 데이터는 행과 열의 그리드 형태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는 그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처리 기술과 모델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D 데이터는 길이, 높이, 너비의 공간적 차원을 가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공간상의 그리드는 복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3차원의 길이, 너비, 높이가 아니라 영상 데이터처럼 2D 이미지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덧붙일 경우에도 3D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D 데이터셋은 한 차원으로 구성된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로 단일 축에 따라 값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키, 몸무게와 같은 변수를 가지고 1D 데이터셋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를 설명하면 변수가 나이, 키, 몸무게로 총 3개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하나가 3,0 사이즈를 가진 1D 데이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묶음은 데이터 개수, 변수 개수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4,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D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이미지는 행과 열의 그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픽셀 안의 값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 값에 따라 우리는 특정한 색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통 이미지는 높이와 너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고화질의 이미지일수록 높이와 너비가 커지게 됩니다. 이미지를 표현하는 값들은 이미지 사이즈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높이, 너비 500씩만 돼도 벌써 이미지가 가지는 픽셀 수는 500 x 500, 총 25만 개가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1D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한 개의 사이즈가 3이었고 변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몇십 개 또는 몇백 개 수준이라면 이미지 데이터는 한 개의 사이즈가 매우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 너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컬러 이미지, 레드, 그린, 블루 총 3개의 색상 채널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실제 이미지 형태는 높이, 너비, 색상 채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2D 데이터로 통칭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D 데이터는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보통 길이, 너비, 높이의 공간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지에 시간축을 더한 영상도 3D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데이터는 여러 3D 데이터 중 복셀 데이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 길이, 너비로 인해 구분되는 각 그리드를 복셀이라고 표현합니다. 3D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포인트, 메쉬, SDF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후 실습을 통해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데이터 기초 개념부터 데이터의 중요성, 전처리, 분석, 분류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데이터는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올려놓은 실습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실습을 진행해 보시고 좀 더 자세히 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